저는 존 밀러입니다. 20년 동안 미 해군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역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18일. 그날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TV 화면에 백악관 브리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손잡고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자존심의 무너짐이었습니다. 해군 시절 저는 수많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F-35를 싣는 강습 상륙함까지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는 강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한국에게 기술을 배운다니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줄여서 MASGA. 농담처럼 들리는 이 문장은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비역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기술이 없다고? 한국 애들한테 배우겠다고? 이건 굴욕이야.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존, 자네 조선 기술 자문으로 텍사스 가볼 생각 없나? 미국 해군 계약청에서 직접 온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까지 참여하는 합동 프로젝트가 시작됐어. 우리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현장 경험자가 필요해. 자네 같은 사람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떠올랐습니다. 저녁 직전 우리가 겪은 그 뼈아픈 현실을요. 작년 말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는 3년 이상 밀렸고 심지어 용접공이 부족해 선체 용접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는 1970년 600개에서 작년 7개로 줄었습니다. 기술자는 17만 명에서 1만 명 남짓.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군대를 가졌다고 해도 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결국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주 후 텍사스 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그곳은 공사 현장이라기보다 거대한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의도의 7배 크기 부지에 300대가 넘는 중장비. 곳곳에 설치된 초대형 크레인. 현장 소장은 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존 씨, 여기 보시죠. 이곳이 미국 해군 구축함이 다시 태어날 자리입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건설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였지만 이미 2,000명이 넘는 인원이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들렸고 도면 하나를 놓고 양국 기술자들이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 땅에 기술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씨앗을 통해 조선업의 미래를 다시 그려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50년간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이 한국의 손에 의해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2의 군 생활이 시작된 거죠. 이번엔 총 대신 측정기를 들고서 말입니다. 제가 도착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7시. 기온은 섭씨 34도. 습도는 78%를 넘겼습니다. 텍사스의 태양은 잔인하게 등을 태우고 있었고 이른 시간인데도 현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그날 저는 기술 실습장이 있는 서쪽 건물로 향했습니다. 현장 옆에 마련된 훈련동 2층 강의실. 그곳에서 미국인 교육생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3D 조선 설계입니다. 어우터쉽과 NAPA 소프트웨어 기본부터 갑니다. 강사는 김창호 과장. 한국 현대중공업에서 파견 나온 선박 엔지니어였습니다.
50대 중반. 현장 경력 28년. 그의 손에는 두툼한 기술 매뉴얼이 들려 있었고, 목소리는 거칠지만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미국인 기술자 마이클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존, 나 처음엔 솔직히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진짜 프로예요. 우린 그냥 용접만 배운 줄 알았는데 이들은 배를 짓는 철학부터 다르게 접근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잠시 후 용접 실습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스문의 시간 자동화 라인 옆 고열의 아크가 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로봇이 0.1mm 단위로 용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교선소는 사람 손에 의존했지만 우린 이미 10년 전부터 로봇과 사람이 함께 움직입니다. 오차는 줄고 작업 시간은 절반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격차였습니다. 단순히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한 세대는 앞서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용접, 품질 관리까지 한국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지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다. 우린 끈질김이 부족했다. 그 다음날 김 과장은 저를 특별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안 레벨 3급. 카드를 2번 찍고 홍채 인식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홀로그램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에 디지털로 구현된 조선소의 가상 설계도. 그 중심에는 텍사스 MASGA 프로젝트의 3단계 건조 스케줄이 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설명했습니다. 이건 203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1단계는 현재 기반 시설 건설. 2단계는 미국 기술자 5,000명 양성. 3단계는 연간 구축함 6척, 잠수함 2척 생산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땅에서 한국이 설계한 미래라고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침공이 아닙니다. 우린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날 밤 한화오션에서 파견된 또 다른 기술자 정하윤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필리 조선소 인수팀의 전략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경쟁자인 미국을 이렇게까지 도우려 하나요? 그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키울 때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미국을 도우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철학을, 문화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MASGA는 그저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그 문장 뒤에는 기술 이전이 아니라 정신 이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작은 키, 단정한 작업복, 과묵한 태도 속에 놀라운 정밀함을 가진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바다의 지배자들이라는 걸. 무력으로 바다를 지배했던 우리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용접기와 설계도로 바다 위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국 기술로 미국 군함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해 8월, 휴스턴 조선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 해군 작전참모부 소속 제임스 윌리엄 존슨 제독, 삼성 장군, 해군 전략 기획의 핵심 인물. 그리고 제가 15년 전 버지니아 해역에서 함께 복무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안 브리핑을 마치고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존, 오랜만이군. 그런데 말이야, 우린 정말 여길 믿어도 되는 걸까?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는 말을 아끼며 유리병 너머 조선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가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기술 종속 아닐까?
그 말은 미국 해군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그렇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소는 텅 비었고 기술자는 은퇴했으며 용접, 인력조차 모집이 안 됩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린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날 오후 그는 현대 측과 비공개 기술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제가 머무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표정, 짧은 한마디, 고맙다, 존. 눈이 조금 열렸다. 그 말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장 전체에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텍사스 동부 열대성 폭풍이 갑자기 상륙하면서 현장 일부가 침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강풍으로 크레인이 휘청이고 가설 건물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인력들이 즉시 협업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비상 대피 매뉴얼, 작업 기계 철수, 발전기 백업 가동. 그 혼란 속에서 한국 측 안전관리 책임자 박대윤 부장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기 용접 라인 3구역, 수밀 차단 완료했습니다. 에너지 백업 30분 확보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전 구역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기록용 캠코더 앞에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동료가 되었다. 기술만 나눈 게 아니라 신뢰를 나눈 것이다. 며칠 뒤 백악관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MASGA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미국 제조업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 미국 CNN, 한국 KBS, 영국 BBC까지 이조선소 이야기를 특집 보도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국경을 넘은 동맹. 바다 위의 한미협력 시대. 조선 패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잡다. 이제 우리는 말뿐인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며 배 하나하나를 함께 만드는 진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도착했습니다. 그해 10월 MASGA 1단계가 예정보다 3주 앞당겨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기반 시설은 완비됐고 내년부터는 실제 함정 건조가 시작됩니다. 조선소의 중심 드라이독에서는 이미 강철 빔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온 자재, 미국 현지에서 재조립되는 전선 시스템,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질 이름, USS 휴스턴 MASGA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군함. 그 함정이 만들어질 때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선이 아닙니다. 이건 외교입니다. 총성 없는 기술 외교. 신뢰로 이어진 파트너십.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한 세기를 이어갈 미래 동맹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동맹을 한국이 기술로, 우리가 용기로 함께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해 3월 4일, 텍사스 휴스턴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먹먹했습니다. 오늘은 그 함정이 출항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USS 휴스턴, MASGA 프로젝트로 탄생한 미 해군 최초의 한미 협력 구축함. 길이 166m, 배수량 9,800톤, AGS 시스템 탑재, 최첨단 스텔스 설계,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백악관 고위 인사, 한국 외교사절단, 해군 장성들, 그리고 이 조선소를 함께 만든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 행사 시작 3분 전,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성조기, 오른쪽에는 태극기. 두 깃발이 바람 속에서 같은 높이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해군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국기를 봐왔지만 이날만큼 강렬하게 와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이건 침략이 아니라 건설입니다. 이건 종속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50년 전 쇠퇴한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기술 그 자체보다 신뢰였다고요. 출항 세리머니가 시작됐습니다. 엔진, 점화, 고동 소리, 함교에서 흔들리는 군기, 그리고 함장 마이클 대령의 마지막 외침. 출항 준비 완료. 대한민국과 미국의 기술로 완성된 USS 휴스턴.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 배가 천천히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후 조선소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텍사스 주민들 사이에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현지 식당에는 불고기와 김치찌개가 메뉴판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청년들과 농담을 나누며 용접기를 함께 잡고 있었고 미국 해군 단부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버지니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기술 자문을 후배들에게 넘기고 조용히 관찰자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하루는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마이클 대령, USS 휴스턴의 함장이었습니다. 존, 당신이 없었다면 이 함정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기술보다 큰 가치를 우리가 함께 만든 걸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책상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둔 작은 깃발을 펼쳤습니다. 왼쪽에 성조기, 오른쪽에 태극기,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직접 적은 문장 하나. 기술은 국경을 넘고 동맹은 미래를 만든다. 누군가는 기술을 팔고 누군가는 신뢰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항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1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2부 즉 미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 이름은 존 밀러입니다. 20년 동안 미 해군에서 복무했고 이제는 조선소 기술 자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함정이 출항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USS 휴스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최초의 MASGA 구축함. 그날 이후 모두가 말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2026년 5월 MASGA 제2차 건조라인이 공식 착공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조선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역할로요. 기술 전수, 현장 리더 교육, 한미 공동 설계 검토까지. 책상 앞에서 도면만 보는 게 아니라 땀 냄새 나는 현장 속에서 다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은 박지호였습니다. 30대 중반, 현대중공업에서 파견된 품질관리 전문가. 말투는 어눌한 영어, 표정은 항상 진지하지만 눈빛만큼은 기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존 선생님, 플레이트 정렬 밀리미터 단위로 확인했어요. 0.7mm 오차. 안 돼요. 그가 이렇게 말할 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별명은 레이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타일러 그린. 20대 후반, 텍사스 토박이. 이 조선소에 지원한 신입 용접공. 고집 세고 말 많고 자존심 센. 하지만 한 번 붙으면 끝까지 가는 성격. 이봐요, 존. 한국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정확해요? 우리도 배는 지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배워야 하죠? 그의 말엔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그랬거든요. 처음엔 한국에게 배운다는 게 자존심 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었다는 걸요. 한편 현장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케이트 밀러. 제 딸입니다. 해군 장교 출신. 지금은 미 국방부 소속. 조선전략기획단 파견 담당관으로 현장을 관리하러 왔습니다. 그녀와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섰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여기에 다시 오셨어요? 이제 여기서 한국 편도 드시겠네요. 그녀의 말은 반은 농담,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해군 장교로서 오랜 시간 같은 조직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 못한 거리도 존재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무엇이 옳은지를 보고 있는 거야. 조선소는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5월의 태양은 정오가 되기도 전에 40도를 넘겼고 작업자들은 땀을 흘리며 강철 위를 걸었습니다. 크레인은 거대한 팔을 움직였고 어딘가에선 전선이 풀리고 있었으며 또 어딘가에선 용접 불꽃이 쉴 새 없이 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무척 익숙했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미국 기술자와 한국 기술자가 같은 도면 위에 서로 손가락을 대며 설명을 하고 있었죠. 여기 용접선 이탈 있어요. 아, 이거는 미국식 기준이라 1.2mm까지 괜찮아요. 근데 한국은 1mm 넘으면 재시공입니다. 이 작은 대화 속에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이 끝나고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타일러가 점심시간을 런치로 들었는데 한국 팀장이 론치로 알아들어 갑자기 비상 출항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런치 타임입니다. 론치, 배 띄우라는 거야? 현장엔 웃음이 퍼졌고 그 혼란 속에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작업 일지를 정리하며 저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금 이 조선소는 기술보다 사람이 더 뜨겁다. 2026년 6월 21일 텍사스 휴스턴. 기온은 섭씨 43도, 체감온도는 5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거대한 열기 속에 들어앉은 날이었죠. 강철은 숨을 쉬지 않았고 작업자들의 헬멧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날 작업은 MASGA 프로젝트 2차 구축함 USS 코퍼스 크레스티의 하부 용접 공정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일정은 더 빡빡했고 현장 감독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드라이독 4번을 지나던 중 기온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표시된 온도는 섭씨 68도, 보일러 하부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 수위야.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Dock 4. Fire alert. Evacuate immediately. 화재 경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박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지호, 타일러랑 같이 있나? 지금 당장 대피해.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CCTV로 확인해 보니 드라이독 안쪽, 보일러 밸브 근처에 2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흐릿한 연기 속에서 무언가를 수리하려는 타일러의 움직임. 그리고 그를 말리는 박지호. 그 장면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현장 구조팀이 즉각 투입됐습니다. 산소 탱크를 짊어진 2명의 구조원이 내열 슈트를 입고 작업장 안으로 뛰어들었죠. 무전기 너머로 박지호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일러가 수리 마무리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대피하자 했는데 안 나가요? 3분 후 드디어 2 사람은 구조대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타일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박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무릎을 꿇은 채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타일러는 앰뷸런스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형, 나 진짜 바보였죠? 고집 피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박지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 말 좀 믿어줘요. 그 짧은 대화 안에 서로를 향한 신뢰와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술관리실 옆 벤치에서 제 딸 케이트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겨도 계속 한국 기술자들을 믿으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지. 그리고 오늘 내가 그걸 봤잖아. 케이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타일러와 박지호가 같이 앉아 물 한 병을 나눠 마시는 모습이 들어왔을 겁니다. 두 사람은 다른 국적, 다른 언어, 다른 방식으로 자라났지만 그날 이후 누구보다 가까운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고 모든 작업자 앞에서 타일러가 나섰습니다. 오늘 저는 용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박지호는 저를 나무라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우린 이제 같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현장에 작은 박수가 일었고 그 박수는 곧 큰 박수로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단지 함정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한 조각의 미래라는 것을요. 화재 사고가 있던 그 주 금요일, 조선소 식당 게시판에 사진 한 장이 붙었습니다. 타일러가 박지호와 함께 물을 마시던 장면이었죠. 누군가 핸드폰으로 찍은 그 사진은 눈부신 태양 아래 땀범벅이 된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웃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조선소 공식 SNS에 업로드되었고 하루도 안 돼 수십만 명이 공유했죠. 댓글엔 이런 말이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전쟁 없는 연합, 기술이 아닌 신뢰. 하지만 그 다음 날 우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네번 도크에 강제를 운반하던 현지 협력업체의 운전기사가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30년 넘게 트럭을 몰던 윌리엄 맥카시, 우리 조선소의 조용한 베테랑이었죠. 작업은 멈추지 않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호는 말없이 작업복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꼭 가야겠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자도 사람입니다. 같이 일한 사람, 같이 아파해야 하지요. 다음 날 병원에서 돌아온 그는 윌리엄의 부인에게 손수 만든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조심스레 건넸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길래 한국에선 가족이 아프면 따뜻한 밥부터 챙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은 병원 관계자의 눈에 띄었고 사진 한 장이 지역 언론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술자, 미국 가족에게 따뜻함을 전하다. 그날 이후 조선소 입구에는 꽃다발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시를 위하여라는 메모 아래 한국과 미국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메시지가 붙었습니다. 일주일 후 윌리엄은 퇴원 직전 병상에서 조선소로 짧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내 평생 이런 따뜻한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영상은 전 작업자 조회 시간에 상영되었고 조용한 감동이 작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선박을 만들지만 사람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걸요. MASGA 프로젝트는 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협력의 항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3일 USS 코퍼스 크레스트 진수식 날. 이른 아침부터 조선소는 마치 축제장처럼 분주했습니다. 강철 냄새 대신 꽃 향기가, 용접 불꽃 대신 카메라 플래시가 현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엔 미국 해군 고위 장성들, 한국 외교사 절단, 현장 기술자 가족들까지 수천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크레인 위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걸렸고 행사 무대 뒤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시작이고 사람은 이유입니다. 제가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박지호와 타일러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정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타일러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박지호는 여전히 말없이 단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어깨 너머로 완성된 함정이 떠올랐습니다. 함체는 유려했고 함교에는 작은 문장이
금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This ship was built by trust. 이 배는 신뢰로 지어졌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해군에 처음 들어간 날, 제 가슴엔 싸워야 할 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조선소에서 제가 배운 건 지켜야 할 동료였습니다. 행사 사회자가 저를 단상으로 부르더군요. 잠시 망설이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배에 타서 바다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를 만들어서 사람을 지킵니다. 이 함정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 아니라 두 나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함께 파도를 넘는 항해자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박수가 터졌고 케이트가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젠 알겠어요. 기술보다 사람이라는 말. 그리고 마침내 진수 버튼이 눌렸습니다. 태평양 쪽을 향해 함정이 미끄러져 내려갈 때 타일러는 박지호의 어깨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배도 같이 짓죠. 형. 박지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다음엔 내가 먼저 고집 부릴게요. 행사 마지막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은 높이에서 개양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깃발이 함께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배운다. 서로를 믿는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간다. MASGA 프로젝트는 단순한 조선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수출이 아닌 가치의 공유였고, 이건 경쟁이 아닌 공존의 실험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이 조선소에선 매년 구축함 6척, 잠수함 2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 배들은 미국의 해군력과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의 힘입니다. 기술보다 강한 것,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여정이 시작될 때 알림으로 초대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